한국의 안보 상황, 또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기, 오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B1B가 이번 주에 출격을 했습니다. B1B 목적이 원래는 핵시설 타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핵시설 타격과 해서 어떤 세력들을 이끌고 작전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핵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고 참수작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수작전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일 위쪽이 B1B라는 죽음의 백조라는 막강한 그렇습니다. 폭격기입니다. 네. 이제 B1B가 먼저 들어가서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것이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 방공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공망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시킬 때 B1B는 이제 이 폭격 능력은 아주 좋은 폭격기지만 전투기하고 싸우면 전투기한테 또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전투기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 F-15들이 옆에서 호위를 해줍니다. 제공을 하는 것이죠. 호위를 해주고. 그럼 이제 그 호위를 해줄 때 B1B가 방공망을 다 제압을 북한을 초토화하고 했을 때 수송기가 들어갑니다. 수송기에는 당연히 우리 특수부대가 타고 있겠죠. 뭐 델타 포스, 이런 미국 특수부대들이 타서 낙하산을 타고 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참수작전을 하죠. 참수작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김정은을 생포하든지 그러면은 돌아 나와야 되는데 수송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이착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낙하산 타고 내렸으니까 다시 착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헬기가 들어갑니다. 헬기가 들어가는데 이 헬기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출격하기 때문에 헬기는 아주 항속거리가 짧아서 공중급유기가 계속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해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기름을 넣어준다. 그렇죠. 이때 이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는 조기경보기가 계속 지휘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번 지난주에 B1B가 왔던 그 패키지였습니다. B1B가 왔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세력을 이끌고 B1B가 NLL을 넘어갔다가 왔죠. 얘들은 이쪽은 활동을 하지 않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갔다 왔다는 것은 이 참수작전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다음 무빙 CG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참수의 상황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쪽에서 B1B가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B1B가 가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 레이더 기지를 다 초토화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이들 전투기들 가지고 B1B를 공격하러 오겠죠. B1B를 공격할 때 뭔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 F-15들이 F-15 제공권을 장악하고 미국이들을 이제 격추시켜 버리죠. 정작 중요한 것은 특수부대가 평양으로 김정은이 숨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수송기들이 와서 특수부대를 낙하시키죠. 암살, 체포. 그러면 이제 체포했는데 와야 되니까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수송기 평양 순환공간을 내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기가 들어가서 저공비행을 해서 들어갑니다. 헬기가 들어가서 싣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온다. 그렇죠. 암살조를 이 헬기를 타고 데리고 나온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다. 참수라는 게 참 듣기에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을 친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정은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미국이 싫어하는 것이 북한의 핵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이 미국을 공격할까봐 지금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핵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핵을 초발할 수 있는 의지만 꺾어버리면은 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미국을 공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참수. 목만 치면 즉 머리만 제거하면은 핵은 나중에 따로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게 참수작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특수부 지휘부니까 굳이 김정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포함한 지휘부. 북한의 최고 지휘부들이죠. 저희 참수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참수작전 어떻게 그때 이제 그 작전 이름을 넵툰 스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때는 그 데브그루라는 팀이 들어갔어요. 데브그루는 미국 해군의 나오고 있네요. 네이비 실에 있는 특수부대였습니다. 데브그루가 들어가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곳을 알고 그게 이제 특수 스텔스 헬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스텔스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낙하를 해서 오사마 빈 라덴 은신처에 들어가서 이제 체포를 했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휘하는 지휘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거죠. 그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올 연말에 올해 중에 참수부대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대를 설립하는 겁니까? 이런 부대, 그러니까 이제 데브그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군에 있고, 또 델타 포스는 미 육군 그린베레이 특수부대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육군 특전사에 한 개
여단을 그렇게 개편하면서 지금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해병대 특수수색대. 왜냐하면 또 이제 이 바다로도 침투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해군 UDT 뭐 이런 것들하고 합해서 여기에 최정예들을 모아서 합동 부대를 만들 것이냐.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으로서 대표님이 추정을 하신다면 네. 이쪽에서 각각 최정예 요원을 뽑아서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어떤 근간은 가장 큰 세력을 이룬 것은 특전사에 있는 모 예단입니다. 아, 그럼 밝히면 안 됩니까? 예. 네. 결국 중심은 참수작전이 벌어지면 이 특전사를 중심으로 뭔가 우리가 부대를 네. 꾸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인가 올해 국방부가 네. 김정은 참수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영상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국방부가 보여줬던 영상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킬체인. 그렇습니다. 예.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이제 KMPR 해서 삼축 체제를 보여줬는데 먼저 킬체인에서 북한의 핵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아내죠. 그리고 방금 MD를 했죠. 미사일 방어를 했죠. 예. 그리고는 이제 우리 세력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삼축 체제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참수작전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폭격으로서 북한 지휘부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삼축 체제를 보여줍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B1B가 참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네. 올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참수 부대가 정식으로 창설이 되면 네. 어떤 참수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력들이 네, 그렇습니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출발은 뭡니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FA-18G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자전 공격기가 뜹니다. 예. 전자전 공격기가 떠서 이 북한 지역에 있는 지대공 미사일들, 레이더들을 재밍시켜버립니다. 교란시켜버리죠. 그러면 네. 북한의 방공망이 마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갑자기 먹통이 되는 상황. 그때 B1B가 들어가서 B1B. 다 폭격을 해버리죠. 제일 먼저 레이건함에서 F-18 그라울러가 북한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B-1B 죽음의 백조가 들어가서 폭격을 해서 레이더 기지와 통신기지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F-15C가 그 미군입니다. F-15C가 호위를 계속하고 있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지대공 미사일 다 끝났죠. 이른바 통로가 생긴 겁니다. 통로가. 이런 참수 과정에서도 네. 우리 무기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레이건함은 미국 거, 네. F-18 그라울러도 미국 거, 네. B-1B도 미국 거, F-15는 우리가 갖고 있기는 하죠. 있지만 이제 미국 주도의 작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 물론 여기에 우리 무기들도 우리도 이제 뭐 MC-130 이런 저 개조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아마 주로 미국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F-15인가요? F-15네요. 네. F-15. 네네 F-15. 저 F-15 전투기가 네. 식, 이건 F-15C입니다. C. C인데 이건 오직 공중전만 특화된 F-15C. 저 비행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수작전이 벌어지는 동안에 북한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그렇죠. 있는. 이제 미국의 F-15C하고 우리 한국 공군의 F-15K하고 능력이 좀 달라요. 임무도 예. 좀 다르고. 우리 F-15K는 폭격이 주 임무고. 생긴 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임무와 무장과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F-15C는 오직 이 제공전투, 공중전 여기에 특화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북한의 레이더망을 교란시켜놨고 B-1B가 들어가서 폭파 다 했죠. 폭발을 다 했고 F-15 방금 보신 영상에서 전투기가 계속 제공을 호위를 하고 하고 있죠. 일단 참수를 하려면 특수부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MC-130. 아, 이게 또 이제 MC-130. 그냥 일반 그 C-130은 안 되고 MC-130 해서 아주 초저공 비행으로 지형 추적에 자동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 나타나면 산도 이렇게 살짝 타넘고 골짜기도 꽉 타넘고 해서 그 영상을 본 것 같은데요. 저 네. MC-130 수송기 앞에 뭉뚱하게 생긴 뚱뚱한 거. 거. 예, 예. 그게 바로 MC-130. 그게 레이더가 달려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자동 항법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저공으로 북한이 골짜기를 다 타넘고 저 지금 MC-130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 그 주둥이가 좀 뭉뚱하죠. 예. 이게 바로 MC-130이고 이제 타넘고 가면은 저렇게 낙하를 합니다. 밤중에. 그렇죠. 예. 델타 포스. 이번에도 밤 11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으로 델타 포스. 낮에 하면은 레이더를 파괴해도 사람 눈에 보이니까. 저 뭉뚱한, 앞에 그렇습니다. 뭉뚱한. 그 앞에 이제 레이더와 첨단 기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이때는 이미 북한의 제공권을 우리가 다 장악한 상황. 다 장악하고 있죠. 레이더도 다. 다 장악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북한 밑에서 총은 들고 있으니까 낮에 가면은 총으로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밤에 저공중 비행을 해서 이 MC-130이 들어가서 특수부대 델타 포스 대북으로를 낙하시켜주죠. 낙하시킨다. 네. 저들이 가서 김정은 인시처를 타격을 하고
잡든지 참수를 하든지 제거를 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역시나 이 MC-130이 착륙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특수부대들을 싣고 못 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면 낙하산으로 투하를 했어요. 낙하산 특수 요원을. 그래서 또 MH-47 시누크인데 시누크 헬기. 역시 여기에다가도 아주 그 특수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항법. 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나올 때는 이 비행기를 타고 나온다. 근데 지금 무슨 그 창 같은 게 달려 있죠? 예, 그러네요. 저게 바로 공중급유하는 장치입니다. 아, 앞에 튀어나와 있는 창 같은 곳을 통해서 기름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 이 CH-47 이 큰 헬기를 하더라도 한 400km, 500km밖에 못 날라요. 그럼 일본에서 출발을 하면 왕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공중급유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저 헬기를 타고는 일단 참수가 끝난 이후에 저 헬기를 타고 나오는 거네요.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저 오면서 헬기는 뭐 얼마쯤 합니까? 굉장히 고가의 한 2천억 이상. 2천억 헬기 한 대가 그렇죠. 1,500억에서 2천억. 1,500억, 2천억. 예. 방금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게. 없습니까? 네. CH-47이 있는데 저렇게 네. 특수작전용으로 개조된 건 없어요. 우리도 참수작전 하려면 저렇게 만들어야 대표님은 지난번에 타본 헬기가 CH-47. 인데 저렇게 특수작전은 안 됩니다. 그때 안 이제 된다. 이 부장님도 타보셨잖아요. 네, 예. 네, 그거는 그냥 낮에 또는 안전한 상황에서 비행하는 거죠. 또 공중급유기 이건 또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없는데 이제 도입 계약을 했고 조만간에 도입이 될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미그 29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작전을 5분밖에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북한은 공중급유기가 없다.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독도에 일본하고 혹시나 긴장이 생겼을 때 우리 F-16들이 워낙 항속거리가 짧으니까 저기 지금 공중급유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큰 비행기가 그렇죠. F-4에다가도 지금 이제 붐대를 꽂아서 공중급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하늘을 날아가면서 저렇게 기름을 넣을 수가 참 신기하네요. 헬기까지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네.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꽂아버립니다. 그 구멍이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것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저 공중급유를 받는 것도 받는 사람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아주 정확하게 저 붐대에다 갖다 대줘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뭐 하늘에서 큰일 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중급유 받는 전투기 조종사들도 지속적으로 저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중급유기가 없으니까 미군이 와서 할 때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죠. 공중급유기는 뭐 고가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도입하면 안 됩니까? 4대 계약했습니다. 4대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한 2018년 이후에 들어올 겁니다. 2018년 이후에 네네. 예, 4대가 들어간다. 네. 그런데 이런 지금 계획은 우리의 예상대로 모든 게 됐을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됐을 때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델타 플스 대부로 이렇게 특수부대가 가서 네. 참수를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든 어쨌든 도망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뭐 던져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망을 나오든지 또 참수에 성공을 했더라도 어쨌든 나와야 됩니다. 그럼 헬기는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특수부대들은 아시다시피 손에 들고 있는 무장만 있잖아요. 손에 예. 들고 있는 소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정규군들이 막 몰려옵니다.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기죠. 그러나 수십 명들이 박격포, 뭐 탱크 이런 거 타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AC-130, 이 하늘의 포병부대. 이 AC-130이 하늘에서 제공권은 지금 다 장악했습니다. 하늘 날면서 위에서 이거는 이제 그 105mm 포탄. 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겁니다. 완전히 위에서 그냥 사격을 계속 해주는. 굉장히 큰 비행기로 보입니다. 수송기 C-130과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특수 저공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MC-130. 그리고 이거는 AC, 어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옆에 와, 굉장히 오른쪽에 크네요. 대포들이 다량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대포를 계속 쏴주는 겁니다. 우리 특수부대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이런 비행기는 레이더에 안 걸립니까? 걸리죠. 걸리는데 지금 비온비가 레이더 기술 다 파괴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 거죠. 하늘 우리 거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계속 이제 포탄을 갈겨주는 겁니다. 그럼 근데 정말 우리가 참수 작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이런 팀들만 들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참수작전 부대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참수작전 부대가 뭐 국방부에서 밝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참수작전 부대는 이 팀들이 하고 있을 때 외곽에서 참수를 하고 있을 때 외곽에서 또 북한 경비병들이 수천 명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팀들하고 싸워주는 이 팀들이 실제로 참수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수 작전을 할 조짐이 보이면 예를 들어서 북한 레이더망을 완전히 제밍을 시켜버린다든가 비연비가 폭격을 하면 김정은이 숨을 거 아닙니까? 숨죠. 지하 뭐 100m 뭐 이렇게 그렇죠. 벙커로 200m 벙커. 200m 벙커로 네. 그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그러면 이제 그 외에 핵시설을 제거한다든지. 그래서 참수작전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김정은이 숨을 수 없는 순식간 해버려야지. 또는 지하 벙커와 떨어져 있는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을 때 급속적으로 기습을 하는 것이지 지하 벙커 근처에 있을 때 하면 안 되죠. 뭐 그런 장비가 그러니까 김정은 참수를 위한 또 마지막 중요한 장비가 이번에 도입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중요한 장비.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국산화. 네. 아, 예.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비행기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데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 혹시나 살아서 우리에게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은 거의 적외선 추적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나에게 오는 이 적외선 전파를 방해시켜버려요. 아, 방해시키는. 그러니까 혹시나 비온비가 다 제거했다 쳐도 혹시나 살아있는 또 이 어깨에는 견착식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있잖아요. 그거는 예. 비온비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날라 요술봉.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이제 날아올 때 방금 말씀하신 적외선 방해 장비로 차단을 시켜버리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북한에 김정은이 시위를 했죠. 비온비를 네. 띄워서 비온비로 김정은을 위협하는 그 다음 단계의 압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이 연휴 기간 내에 항공모함 로나ल्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올 텐데 아, 항공모함이 이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지난번에는 이 NLL 이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저 항공모함이 로널드 레이건 그렇죠. 항공모함. 예. 예. 저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당연히 옆에는 이디스 구축함들 한 6척이 호위를 하고 있고 물속에는 핵 잠수함 한 척에서 2척이 또 호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저 항공모함 한 척만 오는 게 아니고 저 항공모함이 왔다는 것은 당연히 이디스함 6척이 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같이 와서 지난번에 비온비 해서 하늘로 NLL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 로널드 레이건 전단이 NLL을 넘어가서 이 원산 근처에서 이착륙 훈련을 장기간 하는 그런 아,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북한 앞바다에 그렇죠. 로널드 레이건호를 띄워놓고 여기가 동한만이라고 하죠. 예. 동한만 근처에 로널드 그 북한 영해는 아닌 공해상에다가 그렇지만 NLL을 훨씬 넘어간 곳에다가 로널드 레이건호를 띄워놓고 거기서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전투기는 F-22? FA-18 F-18. 슈퍼 호넷. 네. F-22가 뜨면 진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F-22가 뜨면 이 사람들은 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 왔다라 가르쳐주다 모르죠. F-22 스텔스기니까. 스텔스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번에 이런 식의 뭐 참수도 가능한 또는 핵 타격이 가능한 작전 연습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으면서 네. 북한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뭔가 반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그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이제 10월 18일 중국 제19차 인민대회 당대회에서 이제 시진핑 2기 지도부를 뽑지 않습니까? 이 지점쯤에 즈음해서 북한이 ICBM 아까 이제 우리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ICBM 즉 북한은 그동안 3,700km밖에 못 날렸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확신되는 6,000km 이상의 ICBM 즉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정상 고도로 발사해서 제대로 대륙권 재진입까지 확실하게 다 보여주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김정은이 심지어는 하와이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죠. 이번 추석 연휴 중에. 6,000km 같으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 7,500km를 만약에 쐈다면 하와이 호놀룰루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정도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은 그렇게 반발을 하고 우리는 참수도 가능한 작전의 무기들을 보여주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그것을 보여줘서 미국을 자극하면 할수록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의 안보 상황 또 북한과의 무력 충돌 위기 오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비원비가 이번 주에 출격을 했습니다. 비원비 목적이 원래는 핵시설 타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핵시설 타격과 해서 어떤 세력들을 이끌고 작전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핵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고 참수작전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참수작전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일 위쪽이 비원비라는 죽음의 백조라는 막강한 그렇습니다. 폭격기입니다. 네. 이제 비온비가 먼저 들어가서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것이 지대공 미사일, 그렇죠.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 방공망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공망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파괴시킬 때 비원비는 이제 이 폭격 능력은 아주 좋은 폭격기지만 전투기하고 싸우면 전투기한테 또 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전투기들이 몰려오는 것을 이 F-15들이 옆에서 호위를 해줍니다. 제공을 하는 것이죠. 호위를 해주고. 그럼 이제 그 호위를 해줄 때 비원비가 방공망을 다 제압을 북한을 초토화하고. 했을 때 수송인데 그러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핵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핵을 초발할 수 있는 의지만 꺾어버리면은 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미국을 공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참수. 목만 치면 즉 머리만 제거하면은 핵은 나중에 따로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게 참수 작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특수부 지휘부니까 네. 굳이 김정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포함한 지휘부. 북한의 최고 지휘부들이죠. 저희 참수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참수 작전 어떻게 그때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해 작전 이름을 넵툰 스피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당연히 그때는 그 데브그루라는 팀이 들어갔어요. 데브그루는 미국 해군의 나오고 있네요. 네이비 실에 있는 특수부대였습니다. 데브그루가 들어가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 곳을 알고 그게 이제 특수 스텔스 헬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스텔스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낙하를 해서 오사마 빈 라덴 은신처에 들어가서 이제 체포를 했고 그것을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휘하는 지휘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수송기가 들어갑니다. 수송기에는 당연히 우리 특수부대가 타고 있겠죠. 뭐 델타 포스, 이런 미국 특수부대들이 타서 낙하산을 타고 낙하를 합니다. 그래서 참수작전을 하죠. 참수작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김정은 생포하든지 그러면은 돌아 나와야 되는데 수송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이착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낙하산 타고 내렸으니까 다시 착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헬기가 들어갑니다. 헬기가 들어가는데 이 헬기는 지금 이제 일본 같은 데서 출격하기 때문에 헬기는 아주 항속거리가 짧아서 공중급유기가 계속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해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기름을 넣어준다. 그렇죠. 예. 이때 이 모든 작전을 총지휘하는 조기경보기가 계속 지휘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번 지난주에 비원비가 왔던 그 패키지였습니다. 지원비 비원비가 왔을 때 이 모든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세력을 이끌고 비원비가 NLL을 넘어갔다가 왔죠. 얘들은 이쪽은 활동을 하지 않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다녀왔다. 같이 갔다 왔다는 것은 이 참수작전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다음 무빙 시즌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참수의 상황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쪽에서 비원비 그거죠. 그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올 연말에 올해 중에 참수 부대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대를 설립하는 겁니까? 이런 부대, 그러니까 이제 대북으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군에 있고, 또 델타 포스는 미 육군 그린베레이 특수부대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우리 육군 특전사의 한 개 여단을 그렇게 개편하면서 지금 이제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해병대 특수수색대. 왜냐하면 또 이제 이 바다로도 침투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해군 UDT 뭐 이런 것들하고 합해서 여기에 최정예들을 모아서 합동 부대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으로서 대표님이 추정을 하신다면 이쪽에서 각각 최정예 요원을 뽑아서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어떤 근간은 가장 큰 세력을 이룬 것은 특전사에 있는 모 예단입니다. 그럼 밝히면 안 됩니까? 결국 중심은 참수작전이 벌어지면 이 특전사를 중심으로 뭔가 우리가 부대를 꾸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국방부가 김정은 참수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 영상에 걔가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비원비가 가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들 레이더 기지를 다 초토화하고. 그러면 이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이들 전투기들 가지고 비원비를 공격하러 오겠죠. 비원비를 공격할 때 뭔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 F-15들이 F-15 제공권을 장악하고 미국이들을 이제 격추시켜 버리죠. 정작 중요한 것은 특수부대가 평양으로 김정은이 숨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수송기들이 와서 특수부대를 낙하시키죠. 암살, 체포. 그러면 이제 체포했는데 와야 되니까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수송기 뭐 평양 순환공간을 내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기가 들어가서 저공비행을 해서 들어갑니다. 헬기가 들어가서 싣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온다. 그렇죠. 암살조를 이 헬기를 타고 데리고 나온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다. 참수라는 게 참 듣기에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을 친다는 얘기인데 지금 김정은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어떤 겁니까? 이제 그 북한이 지금 미국이 싫어하는 것이 북한의 핵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이 미국을 공격할까봐 지금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